그동안 계속 제재를 했기 때문에 이제는 마른 수건을 짜야 할 판이 왔습니다. 그만큼 수단이 별로 없다는 뜻입니다. 그 책임을 일단 중국이 많이 떠안게 될 것 같은데, 그래야 할 것 같은데, 하정대 국장. 예. 북한은 어떻습니까, 지금? 죄송합니다. 중국은 지금 이 상황을 어떻게 보도하고 있습니까? 예. 중국은 오늘 북한이 핵실험을 하자마자 중국의 언론들은 중국 정부에서는 어떤 발표도 없었기 때문에 네. 우리 한국의 연합뉴스라든지 네. 여러 외국의 언론을 인용을 해서 그대로 보도를 했습니다. 북한에서 핵실험을 한 것 같다라는 보도가 있었고요. 네. 중국 정부는 어떤 반응도 없다가 북한에서 오후에 네. 공식적으로 핵실험을 했고 네. 그것이 표준화, 경량화를 성공적으로 완성했다라는 보도가 나오자 그 직후에 외교부의 성명을 통해 가지고 네. 북한의 핵실험에 대해서 견결히 반대한다라는 그런 성명서를 내놨습니다. 자, 일단 외교부에서 성명서를 인터넷에 올리긴 했습니다만 마이크 잡고 대변인이 설명하거나 아직 그런 단계는 아닌 것 같군요. 원래는요, 일반적인 상황은 오후 3시 정도에 하는 외교부 기자회견에서 외신 기자회견이 있거든요. 거기에서 질문이 나오면 합니다. 그런데 오늘은 그 질문이 있기 전에 외교부 홈페이지에 성명서를 올렸다고 하는 점에서 다른 어느 때보다도 보다 더 중국 정부가 이거를 관심 있게 지켜보고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자, 신성국 차장. 아까 저희가 간단히 소개해드렸습니다만 이제 육자회담 차석 대표인 최선희 이런 사람들이 중국에 최근에 굉장히 많이 방문했거든요. 관계가 좀 풀려가고 있다는 뜻인지 어떤 의미로 봐야 될까요? 예, 지금 두 사람이 가 있습니다. 최선희가 6일 베이징으로 갔고요. 근데 이제 언론에 공개가 됐는데 오늘 또 김성남 국제부 부부장이 8일날 간 게 확인이 됐죠. 네. 그래서 일단 김성남의 방문은 이번 핵실험과 관련이 있다라고 보여지는 거고요. 최선희 육자회담 차석 대표는 왜 갔는지 아직 불명확합니다만은 최근에 돌아가는 한미일 간의 논의, 중국과의 어떤 정상회담 이런 것들을 좀 귀동냥을 하러 갔을 수도 있고요. 아니면 핵실험하고 또 관계가 있을 수도 있습니다. 두 가지가 있을 수 있는 것 같은데요. 최근에 이제 한미일이 한쪽이 되고 그 다음에 중국하고 북한이 한쪽이 되는 그런 경향을 보이고 있지 않습니까? 따라서 일반적인 그런 관측은 김정은의 첫 중국 방문을 어떤 협의하러 가지 않았느냐 이런 게 있을 수 있고요. 또 하나는 이번에 5차 핵실험을 사전에 가서 통지를 할 거 아닌가 이렇게 얘기를 할 수 있는데 이 두 사람이 중국에 가가지고 실제로 한 행동을 보면은 그리고 외교부가 이번에 성명을 통해서 내놓은 내용을 보면은 실제로 5차 핵실험과 관련해서 사전에 통보했든 안 했든 아무런 효과가 없었다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실제로 이제 오바마 대통령도 중국의 역할 많이 강조하고 있습니다. 라오스에 있던 회담에서도 이런 내용을 많이 얘기했는데요. 그 얘기 직접 들어보겠습니다. And what I've said to President Xi directly is that we cannot have a situation where we're unable to defend either ourselves or our treaty allies against increasingly provocative behavior and escalating capabilities by the North Koreans. That they need to work with us more effectively to change Pyongyang's behavior. 네, 저는 오바마 대통령이 시진핑 주석과 정상회담을 굉장히 일찍 했죠. 항저우 G20 회의가 열리기 전에 정상회담을 했는데 거기에서 시 주석이 한반도 사드 배치를 반대한다는 것은 공개가 됐는데 거기에 대해서 오바마 대통령이 뭐라고 대답했는지는 알려지지 않았습니다. 그 부분을 오바마 대통령이 마지막 항저우 회의가 끝나면서 기자회견을 하면서 질문이 오니까 대답을 한 거죠. 우리 동맹들을 북한의 위협으로부터 방어하기 위해서 사드 배치가 필요하다라고 시진핑 주석에게 얘기했다라고 확인을 해주는 대목입니다. 자, 그런데 일단 우리 바람인데 중국이 과연 오히려 북한이 5차 핵실험하니까 이걸 활용해서 남중국해나 이런 데에서의 미국하고의 갈등에 이용할 수 있을 가능성도 있습니다만 우리 기대 같아서는 중국이 좀 압박을 좀 해줬으면 좋겠는데 물자가 계속 들어가고 있는 거죠. 구멍이 좀 크게 뚫려 있다고 봐야 되는 거 아닙니까? 가장 큰 구멍은 태평만댐에 있는 송유관이 제일 큰 거죠. 그런 것도 있고 그다음에 제재에 해당되지 않는 인도적인 물품들은 들어가고 있습니다. 그 외에 제재가 되는 대상 품목들은 나름대로 맡고 있을 텐데요. 지금 제가 보기에는 우리가 위시풀 싱킹을 하는데 지금 김정은이가 중국의 주리를 틀고 있는 것 같아요. 그 과거에 중소 경쟁이 일어났을 때 분쟁이 일어났을 때 그 김일성이 양쪽을 갖고 놀면서 국위를 극대화했죠. 지금
중국은 자기네 필요에 의해서 자기 동맹, 자기네 지지하는 국가를 만들려고 애를 쓰는데 네. 아예 핵실험 계속해가지고 그렇다고 중국이 김정은 정권을 뒤집어 엎을 수 있겠어요? 급변 사태를 반대한다는데 만들 수 있겠어요? 못 만들거든요. 네. 그럼 계속 위험한 짓을 해서 중국한테 지금 쭉쭉 빨아먹을 겁니다. 그래서 결국은 중국을 북한에 원하는 대로 끌려오게 하려고 하는 작전으로 저는 보이는데 네. 이거를 자꾸 우리는 저걸 중국이 이용할 거다 그러는데 우리가 지금 정상회담하고 북한하고 가까웠으면 우리가 쭉쭉 빨려갈 겁니다. 네, 네. 우리가 끊었기 때문에 아마 중국이 매우 시달릴 겁니다. 자, 결국 여기는 송유관, 중국 땅에서 북한 땅으로 들어가는 기름 양만 조절해도 될 것 같은 우리의 생각이 있습니다만 중국 생각은 전혀 다른 거죠. 예, 실제로 중국은 사실 중국에서 북한에 1년 동안 공급하는 원유라고 하는 게 우리나라의 전체 1년 원유 사용량의 1%뿐이 안 되거든요. 네, 한 사흘치쯤을 준다 얘기고요. 그렇죠. 그리고 실제로 북한이 우리가 갖고 있는 그 사흘치를 미리 많이 주는 것도 아니고 만약에 중국이 저기 송유관을 단절한다면 네. 북한은 2, 3개월 안에 쓸 수 있는 기름이 단 하나도 없게 됩니다. 네. 그러니까 중국은 우리가 지금 현재 주고 있는 기름의 양이 충분히 주는 게 아니라 네. 북한이 연명할 수 있는 아주 최소량을 주고 있는 건데 네. 이 정도도 안 준다면 북한 경제가 안 돌아가는 건데 네. 이것마저 끊으라고 하는 거는 사실 중국한테 북한을 붕괴시키라고 하는 건데 이것까지는 우리가 받아들이기 어렵다라는 입장이 바로 중국의 입장입니다. 네. 네, 제가 지난주 금요일에요. 중국에서 오신 한반도 전문가들을 세 분을 직접 만났습니다. 네. 예, 동아일보가 한중일 연례 세미나를 하는데요. 네. 이번에 이제 서울에서 하는 차리라서 제가 토론자로 나가서 이렇게 중국 측에 물어봤습니다. 네. 북한이 핵 미사일 프로그램을 포기하지 않는 것은 중국의 제재를 그만큼 하지 않기 때문이다. 국제사회의 요구는 북한이 핵미사일 프로그램을 포기할 만큼만이라도 제재를 하라는 것이다. 라고 네. 해서 중국 측을 자극했죠. 네. 중국 측이 화가 났습니다. 네. 그래서 이렇게 말하더군요. 중국이 북한을 제재하지 않는다고 하는데 중국이 북한을 제재해서 북한이 붕괴되길 바라느냐? 중국이 북한을 제재해서 북한이 붕괴되면 준비가 돼 있느냐? 이렇게 이야기하더라고요. 네. 그러니까 인식 차이가 있는 겁니다. 국제사회는 북한 붕괴 전에 북한이 핵을 포기하도록만 좀 따끔하게 제재를 하라는 거거든요. 중국은 네. 북한을 제재하면 조금이라도 제재하면 북한이 무너진다고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네. 지금 하여간 중국은 네. 북한을 지지하다가 자기 딜레마에 빠졌어요. 네. 그래서 중국이 사람대로 지금 뭐 바로 대응도 하기 힘들 거고 매우 어려운 상황이 됐고요. 네. 제가 이 상황을 긍정적으로 본다면은 네. arms race, 군비 경쟁이란 말 아시죠? 네. 지금 북한이 계속 핵실험하게 하는 걸 계속 자극해서 더 하게 해가지고 네. 저 자체 그다음에 UN 지금 결의안이 들어가서 대북 제재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그렇게 겹쳐져 갖고 내년이나 올 겨울쯤 됐을 때 북한에서 어떤 급변이 날 수 있는 상황으로 유도하는 게 우리의 하나의 전략으로 삼을 수도 있습니다. 네. 일단 4차 실험을 1월 달에 한 다음에 이런저런 제재 결의를 쭉 했는데 예외 조항이 하나 있지 않습니까? 생계 목적이라면 기름도 줄 수 있고 생계 목적이라면 이것도 줄 수 있고 이거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그렇죠. 지금 이제 가장 고민이 제재할 수 있는 수단이라는 건 다 나왔거든요. 네. 단지 예외가 생계 목적일 경우에. 네. 근데 저 생계 목적이라는 거를 두고서 거기서 이제 구멍이 생긴 거거든요. 근데 이번에는 저것까지도 이제 제재할 그런 움직임을 보이는 것 같습니다. 네. 사실은요, 중국이 만약에 저기 모든 경제 활동을 중국과 북한이 끊어라. 네. 이렇게 한다면은 만약에 송유관도 뭐 끊을 수도 있고 뭐 아니면 뭐 식량 지원도 끊을 수 있고 의약품 뭐 제공도 끊을 수가 있겠지만 네. 실제로 어느 경우에도 전쟁이 아닌 한은 네. 그런 것까지 끊으라고 할 수가 없는 상태거든요. 네. 지금 상태는 제가 보기에는 북한은 네. 완전히 핵과 관련해서는 모든 수단을 완성을 했다. 네. 그래서 달나라라는 계획에서는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듯이 네. 미국이 달나라 아폴로 11호를 가서 완전히 착륙시킨 것처럼 이제는 네. 완전히 완벽하게 성공한 상태이기 때문에 이걸 전제로 이제는 우리 남한에 있는 어떤 지도자가 절대로 북한의 핵을 용납할 수 없다. 이런 허황된 얘기 그만하고 네. 이제는 북한이 핵을 완전히 갖고 있고 그리고 다양한 수단을 통해서 우리를 공격할 수 있다는 전제 아래서 우리가 어떻게 대책을 내놔야 될 것인지 이거를 논의를 해야 됩니다. 이번 어떤 국회가 됐든 정부가 됐든 안보리에서 어떤 제재안을 내놓고 아니면 국회가 규탄을 하고 정부가 뭘 촉구하고 이런 상태에서는 더 이상 북한의 핵은 결코 해결되지 않는다는 걸 정부가 알아야 할 것입니다.
알겠습니다. 자, 지금까지 이제 4가지 소식을 통해서 이제 안보 상황, 그리고 북한의 핵실험 관련된 상황 점검해 봤습니다. 조금 더, 과연 우리는 무엇을 할 수 있는지, 우리는 한반도 비핵화 선언이라는 20년 전에, 25년 전에 그 외교적 성과를 버릴 수 있는 것인지, 다양한 얘기를 좀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김기호 교수님, 그리고 하종대 센터장은 여기서 인사를 좀 드리고, 새로운 패널과 계속 얘기 나누겠습니다. 고맙습니다.